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가 알려주는 불이익 탈출 방법의 공부방입니다. 오늘은 아는 지인분이 꼭 알려달라고 하시는 내용이 있어서 답변 드리는 겸 영상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종종 유튜브나 뉴스를 보시고서 연락을 하십니다. 중개사님, 집값 폭등하고 있다는데 지금 사야 하는 게 맞는 거죠? 라고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뉴스나 언론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고객님께서 부동산을 저점 매수하시려면 아무래도 늦은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것에 대해 언제 매수 및 전세, 월세를 구해야만 괜찮은 시기인가에 대해 대화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부동산 매물 찾는 법에 대해서는 그전 영상이 있으니 고정 댓글에 달아드릴게요. 자, 오늘 주제를 바로 시작해보죠. 오늘의 영상은 조금 어렵다 보니 지루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꼭 한 번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뉴스나 기사, 즉 언론을 보고 부동산을 구하려고 하면 늦었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그러면 뉴스에 나오기 전 한마디로 가격이 오르지 않았거나 덜 올랐을 때 매수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집값이 상승되는 이유로 많이 언급되는 걸 말씀드리자면 집값을 올리는 게 단순히 한 가지로만 논할 수는 없습니다. 수요자가 많아서, 한국은행 등 정부의 금리 인상, 정부의 대출 제한, 수요에 비해 부족한 공급, 주변의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으로 인한 상승, 정부의 부동산 대책, 우리가 모르는 투기 세력, 우리가 모르는 부동산 개발 정보, 원자재 값이 상승해서 생산비의 상승으로 인한 최초 분양가의 상승, 부하 정해 효과로 인한 상승 등이 있습니다. 지금 적어드린 것 중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틀린지는 저도 알 수 없습니다. 즉, 때에 맞춰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아무래도 근래에는 8번 원자재 값 상승으로 인한 최초 분양가의 상승, 그리고 2번과 3번 한국은행 등 정부의 금리 인상과 정부의 대출 제한이 가장 유력하다고 언론에서 말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솔직히 저는 그냥 지금 이유 없이 오른다고 생각합니다. 즉, 매도자, 매수자, 임대인의 욕심과 이해관계로 만들어진 게 지금의 부동산 시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처럼 여러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부동산 시장이라서 가격이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가정 하나를 해보죠. 20년 차에 서울에 어떤 아파트가 있다고 가정해보죠. 주변 상권이 크게 변동된 건 없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몇 년 전에는 6억 하던 게 지금은 10억이 넘었습니다. 이 세 문장 안에 내용으로는 여러분도 저도 집값이 상승된 원인을 찾으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금리가 올랐다, 수요자가 늘었다, 대출 규제가 심해졌다, 원재재 값이 상승해서 집값이 올랐다 등 어떤 이유에 어떤 미사여구를 붙여도 이유가 없습니다. 잠깐 이번 영상과 관계가 있는 다른 부분을 얘기하자면 여기서 제가 그전에 했던 영상들의 주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몰라서 비싸게 샀다? 이러한 부분은 여러분이 꼭 아시고선 좋은 부동산 매물을 구하시는 걸 돕기 위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영상을 진행하게 된 이유인 아시는 부동산 소장님이 물어보신 내용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상담을 요청하셔서 상담을 하고 있는데 고객님이 부동산 가격이 왜 이렇게 올랐냐고 하시는데 집값이 상승한 이유를 본인도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고 하셨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도 정확하게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유를 모르고 있으니 무조건 집값이 상승되는 상태에서 점점 비싸지는 부동산 가격에 손 놓고 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분명 가격에 대한 그래프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 생각은 유튜브든 블로그든 부동산 가격 그래프가 움직인 것을 분석하셨다고서는 하시고서는 예를 들어 상승자 3년, 하락자 5년 이런 식으로 나누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이 그래프가 맞다고 가정하면 누구나 부동산으로 손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순환 사이클을 기준으로 하면 절대 지금의 가격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순환 사이클은 어느 정도 변동성이 잡혀져 있어야 하고 리스크가 작아야 하며 외부 효과가 적게 발생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은 외부 효과를 배제하더라도 변동성이 심하고 리스크가 큰 시장입니다. 저는 부동산 가격에 대한 순환 사이클에 따라 매수하신다면
정말 정말 조심하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딱 하나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급등, 폭등이라는 언론의 발표를 보고 매수, 전세, 월세 타이밍을 잡으신다면 무조건 늦었다는 얘기는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도 자명한 결과입니다. 부동산 관련 전문 정보를 얻으실 때 가장 늦은 매체가 뉴스, 즉 언론입니다. 정부든 한국은행이든 빅데이터 기업이든 벌써 밝혀진 사실을 가지고 기사나 뉴스를 만들기에 정말 정보에 민감하신 분들은 벌써 알고 계시는 정보입니다. 정보에 대해 제가 읽은 경제학에서는 세 가지로 나누고 그에 따른 이윤의 폭이 달라진다고 설명합니다. 첫 번째, 약성 효율적 시장입니다. 현재, 미래의 정보를 분석하면 초과 이윤이 가능한 시장입니다. 두 번째, 준강성 효율적 시장입니다. 미래의 정보를 분석하면 초과 이윤이 가능한 시장입니다. 세 번째, 강성 효율적 시장입니다. 초과 이윤 획득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부동산 정보에 해박하신 분들을 약성 효율적 시장으로 본다면 언론에서 뿌린 기사나 정보는 준강성 시장이거나 아니면 강성에 가까운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식과 비슷합니다. 정보를 가진 사람이 먼저 저가에 들어가서 나중에 개미나 세력이 붙어서 가격을 올린다면 정보를 가진 사람은 큰 이익을 보고 빠지는 형태를 가지며 나중에 고점의 끝자락에 매달린 사람은 고가에 물려 있습니다. 즉, 뉴스, 기사를 보고 부동산을 구하신다면 상승 끝자락에 매달린 상태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디가 고점인지, 끝자락인지 아마도 투기꾼을 제외하고는 모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도 최소한 여러분은 언론에서 말을 시작한 시기에는 부동산을 매수하시거나 구하시는 경우에는 가격에 대한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정말 끝자락에 물려서 언제 올지 모르는 구조대를 기다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결국 우리는 부동산을 매수를 하시던 주기적으로 임대차를 해서 이사를 하시던 의식주 중에 주를 해결해야 하며 내 집 마련이라는 아주 큰 고민을 해소해야 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시장은 어느 정도 예측은 하지만 예언이 불가능한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부동산 시장의 시그널을 어느 정도만 알고 계시더라도 고점에 매수하시거나 구하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부동산 관련 기사나 뉴스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결론 및 정리입니다. 첫 번째, 언론에서 부동산에 관련한 정보를 내놓기 시작하면 매수, 임대차 타이밍을 늦추는 것을 추천합니다. 두 번째, 부동산 가격 상승과 하락의 그래프를 논하는 정보를 보신다면 정말 조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부동산을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구입하시려면 가격에 대해 6개월 전부터 파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내 자본과 투자 이익을 고려하여 매수, 임차의 적정가를 스스로 정해놓으셔야 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제가 중개 일을 하고 경제학을 배우며 생각한 의견이며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은 다소 편하시진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을 너무 낙관적으로 바라보시는 경우 큰 손해를 보실 수 있기에 많이 부족하지만 제가 가진 경험이나 지식을 조금 적어봤습니다. 여러분의 부동산을 구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부방도 유익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공부방에서 뵙겠습니다.